강원도 화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최전방 군부대일 겁니다. 저와 화천의 인연도 오래전 15사단 신병교육대 입소로 시작되었죠. 그래서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화천 여행 영상은 지금까지 만든 영상 중 최고로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다는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서의 항공 촬영 허가도 받고 지역의 역사적 배경부터 관광지가 어떤 게 있는지 틈틈이 자료를 모으며 준비를 하고 2박 3일 일정으로 바이크를 타고 화천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날도 꾸물꾸물하고 초가을임에도 바람이 많이 차가워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심지어 비도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게 이거 왠지 불안하더라고요. 일기예보엔 흐리기만 하다고 했는데 비가 오면 정말 곤란한데 말이죠. 그렇게 비를 한 방울씩 맞으며 예약한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캠핑장은 화천 시내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도 진입로만 보면 산골짜기 오지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치가 끝내주는 캠핑장은 아니지만 데크와 데크 사이가 넓은 것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최대 장점은 접근성인데 화천의 대표 축제인 산천어 축제를 즐기고 멀리 가지 않고 시내에 가까운 이 캠핑장에서 하룻밤 묵으면 아주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산천어 축제가 한겨울에 하는데 한겨울에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캠핑 매니아 분들이겠죠. 아무튼 도착해보니 비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싸구려 텐트들을 설치하고 작게 불도 피우고 작전 회의를 시작합니다. 춥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비 올 줄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 뭐 내용은 이번 여행 망했다죠. 비가 오니까 바이크 타고 이동하는 건 불가능해졌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점심은 가까운 식당에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화천까지 와서 중국집에서 밥 먹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비 맞으면서 멀리 갈 수 없어 가까운 곳에 있는 이곳 중국집을 찾았네요. 오늘 스케줄이 사실 여러 개 있었지만 비가 오는 관계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 뭘 해야겠습니까? 마셔야죠. 이곳 마트에서 캠핑하면서 먹을 것들도 함께 구입합니다. 캠핑장에 돌아와 커피도 끓여 먹고 캠핑의 꽃은 또 장작 아니겠습니까? 장작에 불도 붙이고 불장난도 좀 하고요. 뭐 한 것도 없는데 금방 어두워지더라고요. 빗방울을 맞으며 본격적으로 먹을 준비를 합니다. 삼겹살 굽는 소리가 마치 소나기 오는 소리 같더라고요. 좋은 삼겹살도 아니고 냉동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좋은 사람들과 모여 앉아 소주 한 잔에 삼겹살을 먹으니 비가 와서 계획했던 일정을 못한 것도 잊은 채 그냥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배운 벨리 댄스도 춥니다. 벨리라고 벨리 댄스 기본 자세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잠깐만 조명 좀 올릴게. 뭐라고? 아 얼굴은 안 나오게 해줘. 잡은 다음에 손끝이 중요해. 손끝 딱 잡은 다음에 잡은 상태에서 골반 이렇게 튕기는 게 있거든. 이 상태에서 베일을 잡으면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튕기는 게 있어. 이게 빨리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야 이런 게 있어. 아 더러워. 정말 미안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라면도 먹고 언제 잤는지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침 눈 뜨자마자 서로 얼마나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이야기를 하며 숯불에 마시멜로도 구워 먹어봅니다. 처음으로 마시멜로를 구워 먹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맛있더라고요. 제가 담배를 끊고 간식을 많이 먹고 있긴 하지만 너무 맛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침밥으로 어젯밤에 먹었던 물만두 라면을 다시 끓입니다. 이런 데 오면 라면은 어떻게 끓여 먹어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 화창하고 맑은 하늘이 너무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못한 평화의 댐과 화로 촬영을 하기로 하고 일단 평화의 댐으로 이동하는데 단풍이 들기 시작한 화천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꼭 목적지에 도착하려는 여행이 아닌 이렇게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여행의 맛을 잘 느끼게 되더라고요. 깨끗한 공기에 알록달록한 단풍은 사람이 감성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라이딩을 하며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 소리를 지르며 감탄을 했습니다. 어제 하루 촬영을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이미 잊은 지 오래됐고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스트레스는 이미 다 풀렸고 아름다운 화천의 길 자체에서 아름다운 화천의 진가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평화의 댐으로 가는 길은 바이크 라이더들에게는 풍경 좋은 라이딩 코스로 이미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화천 평화의 댐. 어릴 적 평화의 댐이 어떻게 왜 지어졌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고, 지금도 평화의 댐이 어떤지 이야기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일단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평화의 댐의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것보다 큰 댐도 많다는데 인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는 참으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 이 댐이 남북 평화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평화라는 이름의 이 댐은 휴전 중인 우리에게 평화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화는 스스로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평화는 먼저 지키신 국군 영웅들의 피와 땀, 그리고 지금 군 복무 중인 군인들이 노고로 누리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오래전에 2년간 나라를 지키긴 했죠. 검문소였지만요. 평화의 댐에는 세계 최대 크기의 트리가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료 조사하면서 사진으로 볼 때 진짜 구멍이 뚫려 있는 줄 알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세계 최대 크기의 트리가트였더라고요. 진짜 속을 만큼 잘 그려놓았습니다. 또 거대한 댐을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왠지 거인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은 평화로운 기분이 들긴 하더라고요. 또 평화의 댐 주변은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박물관 같은 곳도 있었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실내 볼거리는 모두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매점도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평화의 댐은 기분 좋은 풍경에 거대한 댐이 있는 멋진 공원 느낌이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볼거리가 운영되고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만 구경해도 일부러 찾아와도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장소인 8호호로 이동합니다. 가는 길에 있는 화천 꺼목다리라는 문화재 제110호에 들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교량이라는데요. 꺼목다리는 한동안 보수공사가 진행되다가 올해부터 다시 일반에 공개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5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꺼목다리의 교각은 일본이 세웠고 러시아가 철골을 올리고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 우리가 상판을 얹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다리를 3개국이 만들다니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상판에 검은색 콜타르를 칠해 꺼목다리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다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찾아오시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일부러 찾아오긴 좀 심심하고 저처럼 지나가는 길에 들리기엔 좋아 보이더라고요. 다리를 걸으며 보이는 풍경은 엄청 좋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풍경을 즐기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쁘겠더라고요. 지나가는 길이라면 잠시 이곳에 멈춰서 경치 구경하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8호호로 이동합니다. 평화의 댐을 갔다 와서 그런가 공기 좋고 풍경 좋은 이곳을 라이딩할 수 있는 이 평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기분 좋게 달려 도착한 이곳은 8호호 전망대입니다. 입구부터 썰렁한 게 왠지 문 닫았을 것 같았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제 마음의 평화를 코로나가 깨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8호호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에겐 드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8호호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자유수호탑 기념비에 들릅니다. 기념비에는 길손이여 자유민에게 전해다오. 우리는 결의의 명령에 복종하여 이곳에 누웠노라고 라고 써있는데 이 글은 여기서 전사한 학도 의연군의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650년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전사한 전사자 비문에 써있는 것을 인용한 것인데 어쨌거나 시작부터 얼마나 멋진 글입니까? 1951년 4월과 5월에 걸쳐 우리의 육군 제6사단과 해병 제1연대 장병들이 유엔군 지원을 받아 중공군 제10, 25, 27군을 이곳에 완전히 수장시켜 고구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과 같은 큰 성과를 건졌다라고 써있고 그리고 이름 모를 학도병이 전우에게 남긴 이 말을 기리기 위해 이 비를 세운다고 써있더라고요. 뭔가 가슴이 뜨거워짐이 느껴졌습니다. 조국의 명령으로 이곳에 누워있을
우리 국군의 희생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이제 바로 입구에 8호 회 매운탕골이라고 써있는 8호 유원지 선착장으로 내려갑니다. 매운탕 가게가 상당히 많은 이곳에서 가까이 보이는 8호호는 두 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넓고 시원하더라고요. 오래전 이곳에서 피 흘려 싸운 국군은 어디를 가고 이제 이곳은 평화롭게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선착장도 함께 있는데 이곳에서 물빛 누리호를 타고 평화의 댐까지 구경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뭐 안 하죠. 그리고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용객이 평일은 30명 이상, 공휴일은 10인 이상이 되어야 배가 운영하니까 가서 배를 타는 것도 어느 정도 운도 있어야겠더라고요. 선착장에서 배를 타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연락을 통해 미리 문의하시고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8호를 한참을 바라보다 우리는 배가 고파 화천에서 유명한 매운탕 집으로 이동합니다. 북한강 횟집이라는데 2019년도에 화천의 맛집으로 선정되었던 곳이더라고요. 사실 인터넷 블로그 내용은 잘 안 믿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화천군에서 선정한 곳이라고 하니 믿고 가봅니다. 소박한 가게였는데 밑반찬이 맛있어서 매운탕이 나오기 전에 몇 번을 리필해서 반찬을 먹었습니다. 물론 배도 고팠지만요. 저희는 매기 매운탕을 시켰는데 다들 입맛이 아저씨가 됐는지 엄청 맛있더라고요. 여기서 딱 한 잔만 마시면 정말 좋았겠지만 라이더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맛있게 밥 먹고 화천시장에 들러 잠시 구경하고 캠핑장에 들어와 잠이 듭니다. 아침 텐트를 걷고 다시 화천 여행의 마지막 일정을 하러 화천 붕어섬으로 이동합니다. 공기도 좋고 풍경도 좋고 그냥 달리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윽고 도착한 붕어섬. 붕어처럼 생긴 붕어섬은 북한강 상류인 화천강 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인데 환경 보전 및 자연 친화적 요소를 가미해 사계절 녹색 체험 휴양지로 조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 매년 7월에는 쪽배 축제가 열리기도 하고요. 낚시 및 화천 군민의 휴식 공간으로 인기가 높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원래 있었던 다양한 시설들이 운행을 하지 않아 지금은 약간 폐놀이공원 같은 느낌도 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면 이곳은 사람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겠죠. 물에서는 수상 액티비티를 하고 하늘에는 집레인을 타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이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게 아쉽긴 하지만 우리는 곧 다시 극복하겠죠. 그래도 가을 낙엽을 밟으며 걷는 이곳이 너무 좋기는 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있었다면 더 즐거웠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고 좋은 공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번 화천 여행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계적인 축제인 산천어 축제부터 시작해 조경철 천문대, 월란 파병용사 만남회장, 칠성 전망대, 스프로 다리 등 굵직한 관광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내 박물관들을 모두 운영 안 하고 있거나 관광객은 안 되고 현지인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양한 이유로 제대로 즐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화천의 풍경에 감탄하고 구경할 수 있는 몇 군데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화천만큼은 자세히 제대로 다뤄보고 싶어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오늘만 날인가요? 다음에 또 와야죠. 화천이니까요. 다음은 또 어디를 갈까요?